제목 그대로고요. 제가 지금부터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현재는 내년 총선에서 활약할 간판 점수가 없다는 이유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름이 꾸준히 오르내리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 하나가 나왔습니다. 혹시 출마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여기서 왜 그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왔고요. 앞으로도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중요한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거라고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에 페리클레스의 말을 빌어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알고 그 일을 잘 설명할 수 있고 나라를 사랑하고 부패하지 않는 사람이 훌륭한 공직자라고 말한 부분이 나옵니다. 2500년이 지났지만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공직자가 되시기를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로 누가 적합할까? 보수층, 보수 여당 중심으로 여러 인물 후보군들이 있었는데 전체 응답자에는 중요한 건 20, 28, 77 뭐 이런 순이지만 중요한 건 색깔이 다른 이 빨간색이겠죠. 보수층 응답자 가운데 한동훈 장관을 꼽은 사람이 36%, 유승민 9, 오세훈 13, 원희룡 11, 홍준표 9. 이현정 의원께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이 숫자를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보셔서 알겠지만 전체 국민 여론에서는 뭐 비슷비슷하지만 역시 보수층에서는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제 지지가 선호도가 꽤 높은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우리가 대선 후보라 그러면 주로 이제 정치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많이 이제 꼽았었는데 새로운 유형의 이 후보가 나타났다. 아마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검찰총장 출신이고 하면서 새롭게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일단 세대 교체지 않습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의 나이가 이제 곧 50이 되나요? 예. 그런 세대 교체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자신의 주장을 아주 그 정확하게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또 장관으로서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어쩌면 잘 알고 있다는 거. 그런 측면들이 또 부각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방과의 어떤 이 대화, 특히 야당과의 의원들과의 어떤 이런 이 논쟁 속에서 아마 보수층들은 상당히 좀 열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보수층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동훈 장관이 대신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카타르시스를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중적인 어떤 팬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스타일이나 외모나 뭐 등등 이런 걸 보면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친절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인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런 측면들을 한동훈 장관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앞으로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이제 대선 후보로서의 가능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총선이냐 아니면 뭐 대선을 바라갈 거냐 뭐 등등의 논쟁했지만 그건 아무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전망할 때는 총선보다는 이제 좀 더 이 행정부에 남아서 더 일을 하는 쪽으로 좀 기울이지 않는가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뭐 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뭐 오세훈, 원희룡, 홍준표를 합친 수치보다도 한동훈 장관이 많기 때문에 물론 뭐 이거는 딱 보수층 응답자 426명만 특정했기 때문에 이걸 뭐 단순히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최근 한동훈 장관의 주목도를 고려했을 때는 꽤 의미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요. 심평 변호사라고 여러분들 좀 아시잖아요. 심평 변호사가 최근에 여당 내부 상황을 하나하나 평가한 인터뷰가 있는데 대통령실이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최근 심평 변호사의 목소리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한 장관은 뭐 그 고사를 한다 그러고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도 그 양해를 했다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만은 한 장관이 이번 총선을 그냥 지나치면은 한 장관은 한때 약간 인기 있었던 법무장관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장관이 좀 더 큰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총선에 나와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아마 그 이번 그 연말 가기 전에 총선 출마 쪽으로 정리되지 않을까. 저거 이제 과거 인터뷰고요. 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국민의힘 소속의 이민찬 부대변인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게 국민의힘 자체 여론조사에서 수도권이 거의 전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당 창당을 생각한다는 말도 들려온다. 이런 인터뷰를 어제 했던데 일단 사실관계부터 좀 확인을 해주세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대통령실도 바로 반응을 했죠. 저는 이 대통령의 멘토라는 호칭을 되게 즐기고 계신 듯한데요. 왜 확인되지 않은, 확인할 수도 없는 본인이 교감도 없는 발언으로 정부 여당을 흔드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대통령실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의 멘토라는 이 호칭은 이제 좀 떼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국민의힘은 조강특위 당무감사 계획대로 다 진행되고 있고 여러 TF를 만들어서 민생에 대해 차근차근 다가가고 있습니다. 저는 수도권이 전멸했다. 제가 취재한 바와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예. 왜냐하면 조금 전에 보신 이 여론조사 있습니다. 예. 한동훈 장관의 여론조사가 한동훈 장관이 일반 조사에서 20%를 득표를 했어요. 유승민 전 의원과 같은 수치입니다. 여기에는 중도층의 표심까지 포함되어 있다. 중도 수도권까지. 전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중도 수도층이 포함되지 않고서는 20%라는 이 수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 한 장관이 보여주는 모습이나 여러 중도, 우리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가 이런 중도와 수도권에서도 어느 정도 소구력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방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저는 호사가들은 이렇게 벌써 총선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예. 이 정부 여당은 일을 해서 총선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예. 이런 말에 흔들리지 않고 좀 더 낮은 자세로 민생 현장으로 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민찬 부대변인 얘기는 심평 변호사가 대통령의 멘토가 전혀 아니라 호사가라는 표현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 좀 들어봤더니 사실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 얘기까지 저희가 한번 의견을 들어봤습니다.